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그런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검법을 이제 공포를 했죠. 공포를 하면 공포한 지 3일 만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추천을 하면 3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검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자마자 어제 추천했잖아요.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는 이제 조은석, 그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그리고 최상미 특검은 이제 이명현, 이렇게 3명을 아주 정광석화처럼 임명을 했어요. 이제 빨리빨리 특검을 진행하자는 거죠. 근데 상당히 특이한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검 3개를 한 번에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 3개를 한 번에 진행해버리는 거고, 두 번째, 규모 변에 비해서 이렇게 큰 특검은 없었어요. 지금 내란 특검이 검사가 60명이잖아요. 파견되는 검사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40명, 최상명 특검은 20명. 아마 국정농단 때 검사 한 20명 파견되지 않았어요.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엄청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이었는데 내란 특검은 한 60명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고 이 잡듯이 뒤져서 아무튼 파헤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광석 코치 임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기간이 굉장히 장기예요. 그래서 최장기가 170일. 170일이면 1년의 반이죠. 또 경우에 따른 140일. 그래서 이번 3대 특검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최대 규모고 최장이라는 거, 그리고 3특검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검사들이 수사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검찰청 해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로 하여금 이렇게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볼 때는 적폐 수사가 좀 생각이 나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적폐 수사 통해서 전 정권을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다 교도소 보내고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한 거죠. 조국을 앞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힘을 뺐는데, 아마 이 특검 3개가 마지막으로 검사들을 이용했다가 이제 토사구팽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일지 경찰일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쳤는데 상당히 미진하다. 그럼 이제 특검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그런데 사실 이제 내란 수사랄지 그런 것들은 이미 기소가 다 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 하고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과연 보충적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이라는 건 뭐죠? 특검 자체가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이전 특검법과 다르게 추천자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좀 이념적으로 좀 좌측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그런 결과가 저는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이제 공정한 수사를 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심재철, 그리고 한동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추미애 때 조국 때 법무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완전 각을 짓고 있었거든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임명이 안 된 것은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감정이 윤 전 대통령 나쁘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감정적으로 좀 흐르면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제 조은석 특검이 아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조은석 특검은요 전에 감사위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 중에서 최대 규모잖아요. 내란 특검이 60명이나 검사 파견만 60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평검사 때부터 이제 특별수사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날린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일부 검사였고, 그래서 민주당 뭐 대표들, 거물들도 굉장히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고 그런 검사 출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1999년에 온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자기가 검찰 선배였던 진영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구 대검찰 이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 진영구 공안부장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장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도 나라준공 의혹 사건을 할 때도 주인 검사로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씨를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한광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뭐 이광재를 수사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추상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와 법무부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논란이 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감사위원회 임명이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게 이제 감사원의 전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때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윤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봐주기 감사한다 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있으면서 굉장히 현 정부, 그 당시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그때도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도 재심해라 이런 검토 지시했고, 그 다음에 뭐 윤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뇌물형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도 한 사람이에요. 감사원장 직무대행 때. 그러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하고는 감정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내란 특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먼지털이식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일부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리가 없지만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뭔가 연락을 받았다랄지 연락을 취했다랄지 아니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 과정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랄지 이제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특검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조은석 특검이 임명이 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시 내란의 공범, 방조범으로 또 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 이제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특검 자체가 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이 특검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 이제 준비 기간 한 20일 있거든요. 20일 거쳐가지고 이제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텐데 이후에 어떤 정치 정국은 바로 특검 정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자체가 사실은 수사 내용을 다 공표할 수 있거든요. 브리핑할 수 있고 기소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법 규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이랄지 현 정권에서 유리한 국민으로 가기 위한 그런 특검 정국이 형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